오늘 다룰 이야기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장인데요. 여기엔 아주 이상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검수는 절대 금지라는 거죠. 네, 맞아요.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코드 한 줄 안 보고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바로 이 문장이에요. 코드는 인간이 검수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냥 권장사항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소프트웨어 공장을 돌리는 핵심 규칙, 거의 헌법 같은 겁니다. 와, 이건 개발자들이 평생 믿어온 원칙을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 풀어봐야 할 핵심 질문인 거죠. AI가 코드를 다 짜고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그 소프트웨어를 믿고 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비밀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의 불가능한 규칙입니다.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규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바로 여기가 그 소프트웨어 공장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코드를 짜고 테스트하고 심지어 배포까지. 사람 손이 전혀 필요 없는 거죠. 이게 그냥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고요. 스트롱DM이라는 회사의 AI팀이 실제로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어떻게 현실이 됐을까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AI 모델이 정말 미친 듯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2024년 10월에 클로드 3.5가 이거 긴 코딩도 좀 되겠는데?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더니 불과 1년 만에 클로드 4.5, GPT 5.2가 나오면서 에이전트 코딩이 확 안정적으로 변한 거예요. 이 기술의 변곡점, 이 짧은 순간들이 모든 걸 바꿔놓은 거죠. 이 팀이 이걸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000. 이게 뭐냐면 엔지니어 한 명이 하루에 쓰는 AI 토큰 비용이에요. 우리 돈으로 130만 원이 훌쩍 넘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오늘 엔지니어 한 명당 토큰 비용으로 $1,000를 안 썼다면 당신네 공장은 아직 멀었다. 이 정도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그 미스터리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드를 짜는 것도 AI, 그걸 테스트하는 것도 같은 AI예요. 이러면 AI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 교묘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짠 코드에 결함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 부분은 쏙 빼고 아주 간단한 테스트만 만들어서 문제 없습니다 하고 제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전통적인 방식에선 사람이 만든 코드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깨보려고 덤벼들죠. 서로 긴장관계,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서 코드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AI 딜레마를 보세요. AI가 자기 숙제를 자기가 채점하는 꼴이잖아요.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죠. 최악의 경우엔 그냥 정답지에 전부 동그라미 쳐놓고 다 맞았어요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제 그 첫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비밀 시나리오를 이용한 테스트입니다. 이 사람들의 해법은 바로 시나리오 테스트라는 겁니다. 이건 코드 조각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실제로 겪을 법한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 전체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이거예요. 이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들이 코드 바깥에 완전히 비밀스러운 곳에 저장된다는 거죠. 우리가 AI 모델 훈련시킬 때 시험용 데이터는 절대 안 보여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AI 입장에서는 시험 당일이 되기 전까지는 무슨 문제가 나올지 전혀 모르는 완전 깜깜이 시험인 셈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테스트 통과하는 초록색 체크 표시가 아니에요. 이들은 만족도라는 새로운 개념을 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시나리오 중에서 진짜로 사용자가 원했던 목표를 달성시켜준 비율이 몇 %냐 이걸 보는 거죠. 그냥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훨씬 더 현실적이고 확률적인 품질 평가 방식인 셈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정말 결정적인 한방, 네 번째 이야기, 디지털 트윈 유니버스입니다. 디지털 트윈 유니버스, 줄여서 DTU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해답, 마스터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소프트웨어가 연동해야 하는 실제 외부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걸 그냥 싹 다 행동 패턴까지 똑같이 복제한 가상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행동 클론들의 우주인 거죠. 여기에 복제된 서비스들 목록을 좀 보세요. 이게 그냥 간단한 앱들이 아니에요. 옥타 같은 보안 인증 시스템, 지라나 슬랙 같은 협업 툴,
심지어 구글 문서, 구글 드라이브까지 회사 업무에 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핵심 서비스들이잖아요. 이걸 통째로 복제했다니 정말 이 프로젝트의 스케일과 야망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복제품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속도. 시간당 수천 개의 시나리오를 돌려보면서 말도 안 되는 규모로 검증할 수 있어요. 둘째, 안전. 실제 서비스에선 이러다 큰일 나 싶어서 절대 못 해볼 온갖 종류의 실패 상황을 마음껏 테스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자유. API 사용량 제한이라든가 비싼 이용료, 이런 현실의 제약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나게 복잡한 클론들은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나옵니다. 바로 또 다른 AI 에이전트들이 만들었습니다. 하하, 그렇죠? AI가 짱 코드를 테스트하기 위한 해답이 결국 더 많은 AI였던 겁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 문제 자체를 더 크게 활용한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미래 엿보기입니다. 이 새로운 방식이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의미를 짚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사람을 대체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엔지니어의 역할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제 엔지니어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사람이 아니라 벽돌 쌓는 기계를 만들고 관리하는 설계자가 되는 거죠. 즉, 코드를 직접 짜는 게 아니라 코드를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고 감독하는 역할로 바뀌는 겁니다. 이 인용구가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테스트형으로 회사 CRM 시스템 전체를 복제하고 싶다는 꿈을 꿨을지 모르지만 에이, 그게 말이 돼 하면서 스스로 그 생각을 접었다는 거죠. 맞아요. 예전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혹은 너무 복잡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AI 덕분에 해볼 만한 일, 심지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철학에 진심인지 보여주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스트롱 DM이 어트랙터라는 자기네 핵심 코딩 AI를 오픈소스로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소스 코드를 공개한 게 아니에요. 다른 AI가 이걸 보고 똑같이 만들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쓴 설계도, 즉 마크다운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AI를 위한 오픈소스인 셈입니다. AI가 스스로 도구를 만드는 시대, 이제 그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엔 무엇을 만들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